분수에 맞춰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빌라 사지 말고 아파트 사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현실은요. 빌라든 아파트든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신축은 사면 안 된다. 구축은 사면 안 된다. 신축을 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각자 자신의 처지에 맞춰서 산다는 거. 그리고 그 자신의 분수에 맞게 사는 게 크게 무리가 없다. 이러면 괜찮다라는 겁니다. 큰 욕심 부리지 말자라고 생각하고요. 부지런히 성실하게 착실하게 사면 제일 좋습니다.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잘못하면 인생이 쪽나는 게 그게 우리네 일상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욕심 부리지 말자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요 과도한 빚을 매우 경계하며 살아야 합니다. 7억짜리 집을 6억 대출 받아 산다 뭐 이러면요 미친 거죠. 넓은 새 아파트에 돈 없이 사는 건요 불행입니다. 대출이 1억 영만 돼도 갚는 게 되게 빡세죠. 근데 지금 공무원들, 고위직 관료들 전부 다 빚내서 집을 왕창 샀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되게 이제 큰 곤욕을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상식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상식을 무시하고 살면 나중에 삶이 어떻게 됩니까? 되게 힘들어진다라고 봐야죠. 이미 우리네 경제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하죠. 매우 우려스럽죠. 그런데 여전히 빚내가지고 뭔가를 크게 쉽게 뭔가를 가지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정신이 나간 거죠. 앞으로 아마 그런 이들이 되게 힘겨워질 겁니다. 앞으로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집체 시대이기 때문에 성장이 없기 때문에 각자 도생의 시대이기 때문에 학벌도 별로 의미가 없고요. 대학을 나오든 안 나오든 백수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답니다. 참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중산층이 이제 되게 몰락하는 이들이 많아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고소득 전문직으로 일부리며 살고 싶지만 현실은요 매우 어렵죠.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금 뜯기는 경우도 많을 거고요. 살아가는 것도 되게 힘들 거고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일들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좀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점점 더 힘겨워진다라고 보면 맞죠. 누가 뭐라 그래도요 우리는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는 게 힘든데요. 그래서 밤잠 못 이루는 이들이 되게 많은데 까불어 대지 말자라는 거예요. 일이 안 될 때는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다고 얘기합니다. 함부로 결정하고 함부로 서두르면 거기 큰 화가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안 풀리고 진짜 암흑 속으로 들어가서 노답이라고 생각하지만요 좀 지나면 또 나아지기도 한답니다. 힘들 때 더 빡셀 때 몸을 더 굴려야 된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땀 흘리고 더 움직여야 힘들다는 생각도 안 하게 되고 일에 몰입하게 되고 그러면 또 좀 괜찮아지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아남는 놈이 강한 놈인데 또 세상은요 이기는 편이 내 편이고 지는 놈이 내 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도 많답니다. 대기업에 윗사람들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너 승진시켜줄게 뭐 이러면서 잘하면은 되게 칭찬해주고 하지만 못하면요 강등시키고 되게 천대하고 차별하고 쫓아내려고 혈안인 게 불편하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회사들의 모습이더라고요. 참 씁쓸하죠. 씁쓸합니다. 우리가요 자산 시장에서 100명 정도 중에 1명 정도만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수월한 일입니까? 수월하지 못하죠. 되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00명 중에 하위 10명, 20명에 해당되면 하층민으로 되게 불행하게 살죠. 우리가 부자는 아니어도 하층민에 속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참 잘 생각해야죠. 우리가요 쉽게 돈을 벌려는 욕심이 우리를 파멸로 몰고 가죠. 궁상점에 사는 게 어쩌면 그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적인 반전이나 해결책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관대하지 않죠. 내가 힘들 때 더 안 좋은 일을 겪게 만듭니다. 세상이. 그리고 또 어떨 때는요 진짜 힘들 때는 아예 안 건드리기도 하고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궁지에 몰렸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궁지에 몰려서도 욕심을 부리면 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궁지에 몰린 사람들만 찾아가서 이용해 먹는 나쁜 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조심해야 되고 좀 더 낮은 자세로 지내야 되고 마음을 좀 잘
다듬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조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지금요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되게 이미 2024년 12월부터 IMF 시즌2가 시작됐고요. 벌써 한 4개월째 악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죠. 경제 충격이나 쇼크가 되게 심해지고 있는데 가계대출 원금 상환이 자영업자들의 원금 상환이 무섭다고 얘기합니다. 2025년 하반기는 저자금 대출도 DSR에 들어가고 신용대출 등등이 다 이제 쪼그라들 수 있죠. 대출 한도가 20% 줄어들면요 사람들 난리 납니다. 왜냐? 이 빚을 갚아야 되니까 되게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미국 주도의 관세폭탄, 무역전쟁, 그 다음은요 금융전쟁, 트럼프가 강제로 구조조정 시키는 거죠. 다 이제 내놓으라 이겁니다. 다 내놓으라. 이런 상황에서 유가 떨어지고 나스닥 급락하고 그러면 한국의 부동산 주식이 버틸 수 있겠냐고. 세계 대공황이 온다라는 겁니다. 양성 깎기 당하는 거죠. 한국이. 나도 판례 놓을 테니까 너는 목숨을 내놔라 이거죠. 매우 무서운 겁니다. 이런 상황에 경제지옥이 될 수도 있는데 함부로 현금을 우습게 생각하고 뭔가에 투자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가지면요 순식간에 하층민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조심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고 지내려면 현금 확보해야 되고 빚지지 않아야 되고 빚을 졌다라고 하면 최대한 빨리 갚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일상생활에 집중해야 되고 소비를 최대한 조절하면서 안전하게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내야 그래야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너무나도 힘겹다, 너무 어렵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신중해야 되고 함부로 뭔가를 믿어서도 안 되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아주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이 길을 즐겁게 해주고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걸 가져다 두는 사람을요 경계해야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를 낚아서 우리를 되게 어려운 처지로 빠뜨릴 수 있는 악인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까칠하게 하는 사람, 우리한테 승질 내는 사람은요 실제로 우리를 사기쳐먹을 위는 못 되죠. 그냥 싫은 사람, 그냥 짜증나는 사람 정도인 거지 그가 우리를 크게 사기쳐서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적어도. 근데 우리에게 잘해주고 자상하고 우리를 정말 잘 위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공주로 데려가서 큰 이제 뭡니까? 큰 이제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무서운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조바심 내지 말고 천천히 움직이면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서 우리의 것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